그 또 위치관계는 우리 직선에서도 위치관계 했었잖아. 직선의 위치관계 뭐가 있었어? 다 없나? 응?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나누라고? 두 가지로? 만난다 안 만난다로 이렇게 나눠야지 위치관계 얘기하면. 그러면은 직선에서는 그래서 만나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그 다음에 일치하는 거 이렇게 썼지. 안 만나는 게 뭐였어? 평행하는 거밖에 없었죠. 그렇게 직선의 위치관계가 있었는데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원이랑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가 있겠어? 응? 얘도 일단은 만난다 안 만난다 라고 이제 먼저 분류를 해주면은 만나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만나는 경우. 근데 이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지. 뭐야? 접하는 거죠.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건 뭐다? 안 만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원방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원방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게 표준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중심과 반지름. 중심이 몇이고?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직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m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결국 2차고 1차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교점이 그러면은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니까 연립했을 때 해가 뭐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이 x랑 y 값이 두 개라는 거잖아. 그다음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하나라는 거고 연립해가 한 개라는 거죠. 그러면 연립했을 때 해가 한 개여야 된다. 그다음에 없는 거는 교점이 없는 거를 말 그대로 연립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얘네가 지금 2차, 1차란 말이야. 그럼 연립하면 어떤 형태가 돼? 그러니까 y 대신에 요 mx 플러스 n을 넣는다 치면은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x에 관한. 그럼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 2차원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겠어 결국? 교점이 두 개인 거지. 그다음에 중근인 경우가 접하는 거고 허근이 안 만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쌤이 이제 그 관계 식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연립하면 될까? 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판별시면 된다는 거잖아. 쌤이 연립해야 돼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판별시기에는 0보다 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연립해의 관점. 근데 이제 원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원방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 연립하라고 했어? 안 하지 말라 했어? 하지 말라고 했지 웬만하면. 기억나? 원방 문제를 풀 때는 연립부터 하면은 안 돼요. 물론 해서 나오긴 해.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교점을 구하는 거 말고 위치관계를 파악할 때는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냐면 뭐에 대해 생각하면 빠르겠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과 반지름과 이 직선과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원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나오지. 이거를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는 보면 요게 이제 D겠지? 맞나? 접하는 직선에서는 모르겠어. 요게 D겠지?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거에서는 요게 D겠지? 이 거리라는 거는 그 가장 짧은 길이를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거리랑 누구랑 비교를 할까? 그치, 반지름이랑 비교를 합니다. 일단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커?
반지름 R이랑 D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 반지름이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는 D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연립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교점을 직접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이게 몇 컴마 몇인지 구해야 되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냐? 연립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립을 해서 이게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연립해서 연립해가 결국 뭐냐면 교점에 x좌표 y좌표구나. 이건 알고 있되 실제로 이제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연립하라고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오케이? 하지 말고 뭐로 파악하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랑 비교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니?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원과 직선이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걸 해본다. 그렇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누구랑 비교? 원의 반지름과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비교하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원 문제 풀 때는 쌤이 도형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여기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뭐 길이를 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그걸 많이 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이랑 직선이 있는데 얘네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아야 뭐 이렇게 그리든 접하게 그리든 안 만나게 그리든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거는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보면은 연립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빨간색 그림까지 그려서 잘 돼 있지. 여기서 이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을 쓴다는 건 뭐다? 사실 교점이 몇 개인지 찾는 건데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판별식을 쓰는 거는 물론 이렇게 해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중심과 그 반지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특히나. 그래서 56페이지 보시면 2번 직선의 위치 관계 2 이렇게 나와 있나? 보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줄 거는 D가 R보다 작다, 크다, 같다 할 때 두 점수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55페이지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에서는 1번 해서 제목 나와 있죠? 원과 직선 위치 관계 해가지고 1 이렇게 돼 있지 괄호에서. 55페이지 위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필기 하나 해놓읍시다. 연립해가 결국 교점에 x좌표 y좌표다 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된다. 실제로는 연립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항상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 생각해서 뭐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하든 뭐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을 직접적으로 구해야 될 때는 연립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딱 기준이 되는 게 언제야? 원이랑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이 직선이 원과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기준이 언제야? 만나고 안 만나고 이게 뭐라지? 나뉘는 기준이 언제냐고. 원이랑 직선이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하는 기준이 뭐냐고. 판별식 쓰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접할 때를 기준으로 접할 때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더 멀리 있으면 안 만나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이 접할 때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데 결국엔 똑같아. 결국은 뭐냐면은 접선은 중요한 성질이 뭐야? D랑 R이랑 같다고. D랑 R이랑 뭐라고? 수직? 물론 수직이긴 하지. D랑 R이랑 같다는 게 포인트야. 접선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 공식이 있단 말이야. 공식이 곡선이란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방,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방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그러니까 원 위의 점에서 접방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도 요것도 외우고 있긴 해야 돼. 58페이지 보시면은 공식 나와 있지. 주거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방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었을 때 접방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외워주면 훨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되 어떻게 이렇게 구해지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간단하다. 봐봐라. 일단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방. 자, 이거는 x1, y1이라고 할게. 그 원 위의 점이. 원방은 일단은 그 기본형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게 왜 접방을 구했을 때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이 원이 있고 위의 점이 뭐 x1, y1이라고 하자. 원 위의 점. 그럼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대입했을 때 어때야 돼? 성립해야 되지. 일단은 대입부터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야? r제곱이다. 일단 적어놓을게.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접선을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면은 우리는 지나는 점은 일단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만 구할 거냐면은 얘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야. 맞아? 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야. 근데 이 원의 중심과 이은 얘랑 어때? 둘은? 수직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로 구해버리면 끝인 거야. 그럼 얘의 기울기 몇인데? 이놈. 원점과 이은, 원의 중심과 이은 이 기울기. 1. 어? x1분의 y1 아닙니까? 왜요? 그냥 생긴 게 1처럼 생겨서 G1이라고 하는 거야? 초딩 마인드 안 보. 1 아닙니까? 이 원점 0,0이랑 x1, y1이니까 x1보다 y1이지. 기울기 못 구해요? 아니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몇이겠어? 마이너스 y1분의 x1 아니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뭘 지나는? x1, y1을 지나는 원방 이렇게 완성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y1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돼? 전개하고 y1을 곱해서 전개한 거야. 근데 이건 뭐라고 했어? 애초에 선생님 적어놓은 게 r제곱이랑 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 접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항시킬게요. 자변으로.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포인트가 뭐야? 일단 지나는 점 하나는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만 구하는 거야. 기울기. 어떤 걸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이은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끝이야.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식 구할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얘가 한번 볼게.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뭐 m이라고 주어졌다 치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는 이 기울기가 m인 게 원의 형태의 특성상 무조건 몇 개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 2개. 두 개겠지 무조건. 뭐 1인가 m이 양수라고 치면은 무조건 이렇게 두 개로 싸우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연아, 세성아. 무조건 두 개인 거 알겠나? 원은 이렇게 말이 동그랗잖아.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걸 보면은 무조건 몇 개다? 두 개여야 돼. 엄청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무조건 쌍으로 두 개 나와야 돼요. 알겠어?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하냐? 이 접선은 중심과의 거리가 뭐라고? 반지름이다라는 걸로 구하는 겁니다. 얘도 일단은 기본형으로 할게. 기본형이라는 건 중심이 원점인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원방이라고 했을 때, 자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m이라고. mx 플러스 k라고 하자. 그럼 얘는 k만 구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y 절편 몰라. 그러니까 두 개의 직방을 합쳐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둘 거라. 이까지 됩니까? 그럼 이 직선과 이 원은 접하기 때문에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뭐여야 돼? 반지름 그렇게 식세면 끝이에요. 그럼 k 나오잖아. 자 이렇게 구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줘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수 있지. 이놈이랑 뭐랑? 원점이야. 그럼 뭐분해? 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이게 뭐여야 된다? r이어야 된다. 이까지 돼?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접선의 방정. 그러니까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고. 이거 방정식 k를 구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k를 구해보자. m은 문제 주어지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k의 절대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든 k의 절대값 똑같으니까 r에 루트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이랑 루트랑 없앨 수 있는 방법. 쌤이 시윤이랑 우경이 안 왔죠? 네네. 네. 그래서 절대값이 뭐야? 이거인 놈은 풀마 r루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끝이에요. 이 공식 y는 기울기가 m인 놈이 풀마 r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까지 돼? 그래서 결국 얘는 기울기가 주었을 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그 놈이 뭐다라고? 반지름. 그렇지. r이랑 d랑 같다라는 걸로 구해주면 됩니다. 적방을. 알겠어?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스트.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적방. 자, 얘도 어떻게 할까? 사실 얘도 똑같거든. 2개. 아? 일단 개수로는 두 개 나오는 거 알겠네.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점이 있어. 그럼 접선은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이 적방을 어떻게 구하냐? 얘도 결국에는 방법이라고 하면 D랑 R이랑 같다라는 걸로 구합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이 방법으로 써.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D랑 R이랑 같다라는 걸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원밖의 점은 얘도 이제 일반형 기본형이라고 하고 R제곱이라고 하고 밖의 점을 뭐라 할까? 뭐 A, B라고 할게. 그 적방을 구하면은 그럼 얘는 지금 뭘 모르냐? 그렇지, 기울기가 모르잖아. 지난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를 모르는 임의의 직선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이 직선과 원은 접하니까 뭘 쓴다고? 반지름. 그치, 반지름이랑 그냥 같다고. 그럼 D라는 거는 이 직선과 누구와의 원의 중심 0,0 사이 거리가 뭐다? 반지름. 반지름 R이라고 식세우면은 M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M만 구하면 끝이야. 왜냐면 지난 한 점 이미 주었으니까. 여기서 M 나오겠죠? 네. 알겠어? 네. 그래, 실제로 한번 풀어봐야겠지? 문제를. 근데 이거 0,0일 때만 주는 거예요. 이 공식 이 지금 58페이지 보면은 공식 두 개 나와 있잖아. 이거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 적어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다. 그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알려준 방법을 써가지고 해야지. 얘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고 이놈은 점과 직선 사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해서 그 기울기만 구해주면 얘는 기울기 구하고 얘는 그 y좌표만 구해주면 끝이다 이 말이죠. 알겠지? 어, 59페이지에 자 얘는 잘 보면은 일단 공식도 조금 써볼 건데 그 공식 쓰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자. 얘는 이 직선과 이 원이 교점이 있고 그 교점에서의 접방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얘는 뭘 해야 돼? 반지름? 교점에서의 접방을 구하래. 그럼 뭘 해야 돼? 교점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 교점을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 교점을 구하면 연립해야 되죠. 선생님이 연립하지 말라 했지 웬만하면. 근데 교점이 몇 컴마 몇인지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연립을 해야 됩니다. 4. 어? 아닌가? 맞는데 이거? 응 아니야. 자 x 플러스 1을 y에 넣자. 전개하면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3, 4 x는 3 또는 마이너스 4 x가 3일 때 y는 4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삼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나옵니다. 아이가? 아 항공사 맞네? 어떻게 구했어? 대입했니? 25였어. 그래서 아무튼 이 교점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이 점에서의 접방을 구해보자. 이 원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이 직선과 교점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3,4가 대략 뭐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접방 기울기 구하면 얘 기울기 몇이라? 3분의 4. 그러니까 얘 기울기 몇이야? 3분의 4. 아! 마이너스 4분의 4.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3,4를 지난 직선 끝이잖아. 쉽지? 다시 그다음 얘는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면 4분의 4. 4분의 3이니까 얘 기울기 몇이겠어? 마이너스 3분의 4. 그렇지. 얘는 그러면 적방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공식을 쓰면 훨씬 간단해지는 게 왜 그렇다고 하냐면 요게 지금 이 위에 점 3,4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의 적방을 구하랬잖아. 그럼 여기서 적방은 뭐냐면 x 하나 대신에 3 넣고 y 하나 대신에 4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바로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적방. 훨씬 간단하긴 하지.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되긴 해. 길기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2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공식 쓰니까 훨씬 시간이 줄어들잖아. 알겠나요? 근데 이거는 뭐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거리가 4인점의 자치 이게 뭔 말이야? 몰라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점의 자치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잖아.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맞지? 그래서 이 원과 x 플러스 y는 3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 1.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에 얘가 이제 반지름이 4라고 하자. 이 원에 접하면서 길기가 뭐인 거? 1. 1인 접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 접선을 y는 x 플러스 k라 둔다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은 어디라고? 0,0이니까 사이 거리가 몇이다? 반지름? 4여야 된다라고 식 세워보자. 안녕. 그래서 4는 뭐다? 거리. 저변 넘길까? 2 루트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k의 절대값. 그럼 k는 뭐예요? 설마 4루트 2 나오지? 그래서 이 직선 하나는 y는 기울기가 1인 거 x 플러스 4루트 2 얘는
x-4루트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공식에서 뭐라 했어?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y는 뭐야? mx 플러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풀마.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1인 경우였지? 그럼 기울기가 1이면 1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4라고 나와있지? 4루트 2 나와 나와. 공식 써도 나오긴 해. 공식도 한번 써본 거야. 알겠어? 네. 그럼 이제 7, 8번 둘 다 해봐. 가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갔다 올게요. 갔다 와. 갔다 몇 시간에 그래? 이슈 좀. 모르겠어요. 잠깐만 조금. 일단 자인을 끝내야 돼. 오늘요? 응. 선생님 지금 몇 시게? 한 8시쯤? 반. 8시 반은 애매하고 왜요? 반이 좀 좀 있잖아. 괜찮아요. 딱 딱. 어제 말까 그랬나? 자, 그다음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보면은 원 밖의 그은 점에서 접선 보면 몇 개라고 또? 두 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0,2를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원위의 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0,2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일단 완성하라 했지.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그럼 0,2를 지난 직선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 Y는 mx 플러스 2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 다음에 원바퀴 그 점에서 그 접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반지름이 D랑 I랑 같다라는 걸로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2는 0과 n데 1의 중심이 몇 컴마면 0,0 사이 거리가 몇이어야 돼? 1 반지름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좀 써보자. 안 봐보네. 1 루트 그지? 분의 2 2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 그러면 2여야 되나? 그럼 1 플러스 n제곱이 4 n은 풀마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방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인 거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뭐 어렵지 않지? 어려워요. 뭐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밖에 안 썼네. 이제 9번 해볼게.
그 다음에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인데 이 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이렇게 붙어서 직방을 구하라고 하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 그럼 뭘 구해야겠어 일단은? 원의 중심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방으로. 그걸로 해. 표준형을 바꿔야겠지?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그럼 중심이 몇인데? 3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여기 대입하면 A가 뭐 나와? 마이너스 11 A는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날 때 A 값은 마이너스 11이다. 그다음 2번 직선이 원에 접한대. 접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질 그렇지 반지름이랑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을 구해야겠네. 그럼 몇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20 20. 그렇지. 좋았어. 그럼 반지름은 루트 20이네요. 그죠? 그래서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구해보자. 뭐분의? 루트 5분의 3 11 더하기 A의 절대값이 뭐다? 루트 20. 그러면 11 더하기 A가 절대값이 몇이다? 10입니까? 그래서 11 더하기 A는 뭐다? 풀마 10. 그래서 A 값은 접할 때 A 값 20 아닌데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1이거나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A 값이 나온다. 접할 때 A 값. 그 다음에 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 하네? 뭔 말이야? 두 점을 만나려면 똑같은 이 부등식에서 D가 R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되지? 네?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 되므로 여기서 부등식으로 루트 10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저렇게? 이렇게 되면은 뭐다? 만난다 두 점에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찾아주면 되겠죠. 접할 때를 기준으로 D가 더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유제 10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 보면은 두 원의 위치 관계도 뭐 원방 두 개가 이제 2차식이잖아. 자, 걔네를 연립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뭐 교점이 있고 없고 쓰는 게 아니라 두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끼리 비교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그 두 번이 안 만날 때부터 이렇게 가까워지는 순서로 쌤이 그려줬는데 여기서는 안 만나는 경우죠. 그럼 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길어요. 그렇지. D가 반지름의 합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R1, R2는 임의의 두 원의 반지름 중에서 그냥 임의로 쌤이 R1, R2로 한 거니까 이게 D니까는 D가 더 커야 안 만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 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에도 이제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에서 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외접한다라고 하죠. 외접. 얘는 뭐겠어? 외접. 자 얘는 뭐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가까. 딱 뭐여야 돼? 반지름의 합이랑 같아야 돼. 오케이?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죠? 이렇게 더 가까워지면 그럼 어떻게 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지. D가 반지름의 합보다 작아야 되고 뭐보다 커야겠어. 내접할 때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접할 때는 언제나 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차이랑 같지. 그래서 D가 절대값 씌울게. 뭐가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보다는 차이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요. 차이와 합의 사이에 있으면 뭐다? 두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또 안쪽으로 안 만나는 경우는 뭐야? 이 차보다도 더 거리가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으로 안 만나게 된다.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마찬가지로 뭘 생각한다고?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은 계속 중심과 반지름.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의 합차를 비교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두 원의 만약에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교점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지. 교점이 있다는 거고 교점을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점을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고. 연립해야지 뭐. 그럼 그 2차 연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일단 나중에 문제 풀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구하는 거 알려준 거 기억나나 혹시? 두 직선의 교점 구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네. 여기다 직방 넣고 n하고 직방 넣고 는 0 완성된 데 있잖아. 이게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한 거랬잖아. 여기 원방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원. 된다.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어?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원방일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뭐 있어? 직선도 있죠. 그 직선과 이 원 이렇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해야 돼. 그 방정식. 그럼 여기에서 직선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꼈냐면 여기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야. 두 원방을 빼주면 어떻게 돼? 2차항이 사라지지. x제곱 y제곱 사라지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 직방 하나 나오지.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63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개념 보이나? 네. 그래서 얘는 뭐 일반형으로 전개된 형태에서 m을 둘 중에 하나 붙여가지고 완성을 해주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되는데 m이 마이너스 1 때는 뭐다? 직선. 줄거나 m이 가장 밑에 줄에 있죠. 63의 네모 박스에서 가장 아랫줄에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63페이지 맨 밑에 보기 문제 봐봐. 보기 2번. 자,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건 뭐라고? 방정식 보입니까? 이게 뭐야?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잖아. 그럼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뭐라는 거야? 두 원의 교점. 교점이라는 거지. 교점 어떻게 구하냐? 저렇게. 저렇게? 얘는 연립하는 과정이 안 나와 있는데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연립을 해야 돼요. 두 번 연립 어떻게 해? 2차식, 2차식.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둘 다를 만족하는 거잖아. 네. 그럼 둘 다를 만족하는 거는 결국 둘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교점 어떻게 구하냐면 둘이 연립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둘 다 0이 되면 이 식은 항상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 이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교점을 구할 때는 연립을 하는 건데 2차, 2차 연립할 때 두 원을 연립할 때 과정은 일단 뭘 만들어? 2차 연립 2차 방정식에는 뭘 만드는 게 포인트야? 연립 2차 방정식 우리 수업 상의 맨 뒷부분.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그냥 아주 조용히 그냥 뭐 감상을 하고 계신 건지 1차식 만드는 거잖아. 일단은 1차식 어떻게 만들어? 그냥 빼주면 되지. 그래서 빼주면은 y 플러스 2는 0.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동시에 만족하는 그 뭐냐 y 값이. 그죠? 그럼 y가 나오면 x는 어떻게 구해? 근데 이게 방정식 잘 뜬다. y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둘 중에 하나 넣자. 위에 넣을까? 위에 넣으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면 그럼 x 값은 뭐 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1, 마이너스 2 또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나옵니다. 근데 x의 개수가 다르네. x의 개수가 뭐라고? 다르네. 아 여기 x가 나오면 그러니까 직선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3이야.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대입을 해야지. 뭐 대신에?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법을 쓰는 거죠. 그 똑같이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립 2차를 푸는 포인트는 1차식을 만들어내는 거였어. 근데 원방 두 개 연립할 때 1차식 만들어내는 방법은 그냥 빼버리면 돼. 2차는 소거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64페이지 보세요. 자, 두 번의 원방이 있네? 왜 접한대? 뭔 말이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는 2루트인가요? 0,0이랑 2,2니까? 그죠? 2루트 2가 뭐여야 돼? r 더하기 2여야 돼. 그러면 r은 루트 2겠지. 그 다음에 접점에서의 공통 접선 1번 케이스에서 1번 케이스에서 r은 루트 2였단 말이야. 그죠? 그럼 공통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일단 연립을 해서 뭐 구해야 되나? 교점 구해야지. 구하면은 1,1이 나와요. 그럼 그 1,1에서의 공통 접선은 어떻게 구한다? 접선 구하는 거. 원의 중심과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럼 이 앞에 원방이랑 하든 뒤에 원방이랑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1,1은 뭐니까? 둘 다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둘 다 공통 접점이니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수 만날 때 R의 범위를 구하래. 이건 어떻게 된다? D가 거리의 거리란다.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 유제 11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끝날라 했는데 못 끝냈네.
3단원 연습 문제 15번까지 숙제입니다.